새해를 맞아 새롭게 달라지는 보육정책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찾았습니다. 보육정책과 유보영 과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보육정책을 확대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복지부에서 고려한 가장 큰 사회적 변화는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0.81이고요.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거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텐니다. 한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최초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모들은 양육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큰 상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시설보육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도 잘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육아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배경으로 근본 정책을 강화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얼마 전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이 마련이 됐죠. 올해부터 보육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면서요? 네, 27년까지 시행할 그 기본 계획을 과제를 담았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대폭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다닐 때 아이에게 중심으로 최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어린이집에 활동하고 계시는 보육 교직원들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주는 방안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저출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제반 보육과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부분을 담았습니다. 네, 그러면 새해부터 시작되는 이 부모급여 어떤 제도인지 궁금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만 0세,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12개월까지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지급됩니다.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고요.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그리고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만약에 이용하게 되는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다니게 될 때 국가에서 제공되는 부모 보육료 바우처 금액은 제외한 금액이 부모급여로 지급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부모급여 말고 양육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고요. 운영 모형도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내년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시간도 대폭 확대가 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 그 130여 개 정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가까운 어린이집을 통해서 부모에게 맞춤형 교육과 정보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네, 영유아 중심의 보육 서비스도 개선이 된다면서요? 교사 한 명당 몇 명의 아이를 돌보는지 그거를 완화를 해서 교사 한 명당 아이를 돌보는 수를 좀 줄여서 충분한 보육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공간이나 면적도 부족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지금 그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보육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근데 지금까지는 구조적인 지표로 그냥 등급제로 A부터 D등급까지 그렇게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과정 중심으로 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상호 소통하면서 어린이집을 자율적으로 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올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을 해서 연 한 500여 개 정도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보육 이용률이 향후 5년이 됐을 때 2027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네, 이 보육 종사자들의 이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다양한 대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교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보육 서비스와 직결되는 요소인데요. 지금까지는 보육교사들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본인의 전공 과목과 상관없이 그냥 보육 과목을 17과목을 이수를 하면은 보육교사가 될 수 있는 양성책이었는데요. 이를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기관도 좀 책무성을 강화하면서
어떠한 기관은 보육교사를 양성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정부가 인증을 하는 방식도 도입을 해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무 중심으로 보육교사들에게 보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검토를 해서 교과목도 개편하고 교육 방법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네. 이 어린이집에 대한 이 보육 비용 지원도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3년마다 표준 보육 비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3년마다 일괄적으로 산출을 하고 있는데 이를 어린이집 유형이나 규모별로 아주 자세하게 구분해서 산출을 해서 적합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을 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보육료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아이들 수가 많이 줄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접근성이나 이용률이나 수요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을 해서 만약에 그 지표에 해당이 된다면 어린이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보육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부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어린이집도 질을 끌어올리고 부모급여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이제 이 상황을 또 극복해 나가야 되고 또 아이 한 명 한 명이 매우 소중하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관련 서비스와 기관들 연계를 해서 부모들에게 맞춤형이 되고 또 보육교직원들에게도 효과성이 높은 그런 보육 정책과 양육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지원 정책들을 통해서 아이 키우기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